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디로든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편안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 활기찬 5월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에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신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신기증은 생명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증자의 소중한 희생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질병을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시신기증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나눔의 한 형태로
우리가 떠난 후에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신기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신기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시신은 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라.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게 낫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이자 최초의 한글 타자기 발명자인 공병우 박사의 유언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인들 사이에 공병우 박사처럼 시신을 기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품격의 코미디언 잔이윤 씨도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시신 기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신은 유언에 따라 UC 얼바인 의과대학에 기증됐습니다. 잔이윤처럼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시신 기증을 서약한 한인들은 남가주에서만 거의 2,000명에 이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UC 얼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신 기증 프로그램을 한인 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에 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몰고 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죽음 준비의 한 방법으로 시신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신 기증을 하면 사망 즉시 대학병원 측이 시신을 인수해 가기 때문에 장의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장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 조건과 보상 없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죽은 후 몸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증된 시신은 의학 교육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의사를 만들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UC 얼바인의 시신기증을 하시면 사망 후 모든 절차는 UCI에서 무료 제공됩니다. 단 사망증명서는 가족이 수수료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가족에게 우송됩니다. 사망 후에는 가족에게 보내지지 않고 바다에 뿌려집니다. 시신에 대한 모든 권리는 UCI에 있습니다. 시신 기증의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에이즈, HIV, C형 간염, 헤퍼타이티스 C, 오래된 B형 간염, 헤퍼타이티스 B, 환자 및 광견병, 광우병과 같은 강력한 전염성 질병 간염 환자는 제외됩니다. 기증된 시신은 의과 대학생들의 해부학 실습, 간호사 양육 및 교육 과정, 응급구조 요원 교육 및 각종 의료 연구와 실습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신기증 관련에 대해 질문을 해오셨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을 통해 많이 손상된 시신은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시신기증을 하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나요? 네,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장례사를 통해 장례를 치른 후 시신기증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향료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신기증 신청 여부를 해당 장례사에게 알리면 기증 처리에 맞게 장례식을 준비해 줍니다. 기증하기로 한 대학이 없는 타주 혹은 200마일이 넘는 곳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UC 얼바인 윌드바디 프로그램과 협력 중인 기관으로 기증되게 됩니다. 단, 기증자가 반드시 UC 얼바인으로 기증을 원하시면 시신 운구에 대한 비용은 가족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글로만 된 시신기증서도 유효한지요? 기입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UC 얼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은 미국 기관이므로 한글로 작성하시면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를 구매하는 데가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과거에는 다른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위법 행위입니다. UC 얼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는 기증 프로그램입니다. 시신을 기증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가 가능한지요? 네, 사망 전 전화, 편지,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한 시신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 목적이 끝나면 유골은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화장을 해 바다에 뿌려집니다. 시신기증은 어떻게 하나요?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국 562-977-458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이 2013년도에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 메멘토 모리와 시신기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드라마 꼭 보세요. 저희 취지와도 꼭 들어맞아요. 봉사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찾아낸 듯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연속극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권하는 걸 보면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타이틀은 구암 허준, MBC 1일 사극이었습니다. 봉사자는 허준이 스승 유이태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몸을 해부하는 장면이 소망 소사이어티가 펼치고 있는 시신기증 캠페인과 일치한다며 꼭 빌려다 보기를 권했습니다. 얼른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빌려다 몇몇 봉사자들과 함께 봤습니다. 불치병인 바니, 위암에 걸린 유이태는 자신의 몸을 통해 허준에게 인체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 서찰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드라마이지만 유서의 내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명심하거라. 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거라. 스승의 죽음 앞에 오열하며 절망하지만 허준은 유언을 받들어 그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냅니다. 스승은 자신의 시신을 제자에게 맡김으로써 마지막 가르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냉동시설이 없던 그 시절 어떻게 시신을 해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장소가 밀양 얼음골이라고 했습니다. 삼복 한더위에도 얼음이 언다는 곳이어서 시신의 부패 없이 해부를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이지만 우리 조상의 뛰어난 지혜와 살신성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어 새삼 웃깃을 여미게 됩니다. 장기기증은 우리가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줘 새 생명을 선물하는 행위는 이제 사회적 책무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이 몇몇 환자를 살린다면 수백, 수천의 환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시신기증입니다. 시신은 의과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입니다. 학생이 시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훗날 의학자가 되면 수많은 목숨을 살려내는 생명지킴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화장 등 한인사회의 장례문화 개선에 힘써온 소망 소사이어티는 이 캠페인을 시신기증으로까지 확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캠페인 동참자가 크게 늘어나 매우 고무적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 컬럼을 쓸 때만 해도 UCI로부터 6구의 한인 시신이 해부 실습에 쓰이고 있다고 들었고 약 600여 명의 한인들이 시신기증 약정을 했었습니다. 2024년 현재 소망 소사이티를 통해 시신기증을 하셨거나 약정을 하신 분들은 2,3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며 시신기증을 통해 의학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시신기증을 서약했다며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시신기증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시신은 땅에 묻히면 약 50일 후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시신기증을 하면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이보다 더 숭고한 인류에도 없을성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달거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귀한 말씀은 내 노래라.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0절이고 제목은 닫힌 하늘을 열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엉켜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풀어주어야지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더 큰 낭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경제 잡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주에 있는 롤틀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패부도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무엇을 결정할 때 겉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휴스톤에 가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스턴으로 가서 은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투자한 바로 직후에 휴스턴의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면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또다시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컴퓨터 회사였고 또 하나는 융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이름이 사과라니 이건 될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융자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미국 전역의 금융사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크게 낙심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비행기편을 알아보는데 역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이고 또 하나는 이스턴 에어라인즈라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는 이스턴 에어라인즈의 티켓을 샀는데요. 이튿날 공항에 나가보니까 간밤에 그 항공사가 파산을 해서 비행편 자체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에 마침 2인승 경비행기 한 대가 자기 고향인 인디아나로 간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비행기 안에 있는 낙하산을 하나씩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청년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경제 전문가에게 상의해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제잡지가 실은 스토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무엇인가가 엉켜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작정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처리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딘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게 되면 무엇을 해도 인생은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인생이 풀려질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실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우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계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두 다리를 걸을 수 없는 1급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암이 찾아와서 암투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서강대학을 나오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교로 돌아가서 영문학 교수를 하다가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아름답고 또 귀한 것만 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다만이 겪을 수 있는 아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청이나 어떤 입학도 거부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이는 그분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멀찍이 서서 우산을 받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비를 함께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울 때 여러분과 함께 고통의 비를 맞아줄 친구가 혹시 계신가요? 그런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막혀있고 답답해도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 자체까지를 담당해 주신 유일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짐이 풀려지게 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의 단비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숨이라는 영화는 호스피스 병동을 촬영한 이창재 감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죽음이 일상인 이곳 사람들은 평균 21일 후에 세상과 이별합니다. 말기암 등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곳,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영화는 1년 남짓, 죽음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에게 의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많이 편안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예 주무시는 것처럼 해드릴까요? 좀 아프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많게 해드릴까요? 의사가 진통제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환자들의 몫입니다. 감독은 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죽음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5년 이상의 계획은 세우지 말자.
가까운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때로는 눈물겹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죽음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주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일지 모르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진솔하게 건드려 줍니다. 이창재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호스피스 병동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두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시신 기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가 소망 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은혜 한인교회 본관 2층 웨딩홀에서 개최됩니다. 유분자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신 기증이 이뤄진 분들의 유족들과 시신 기증자 일부가 초청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때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에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아름다운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은 물론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